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 직설입니다. 자, 오늘 이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테크빌 교육의 박기현 부사장 그리고 IT 전문 매거진 테크엠의 마송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두 분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 때문인데요. 어떤 주제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에듀테크가 뭐예요? 입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서 교육산업에도 ICT 기술이 들어갈 것 같고 왠지 인공지능도 교육산업에 적용이 될 것 같고 그런데 과연 에듀테크라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이게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이미 산업이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예정입니다. 먼저 테크빌 교육에 계시는 이 박기현 부사장님께서 현재 일을 하고 계시니까 관련 산업을 하고 계시니까 에듀테크가 뭐예요? 에듀테크는 말 그대로 에듀케이션하고 테크놀로지, 즉 교육하고 기술이 결합된 거죠. 그래서 요즘 그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다른 기술하고 융합되면서 이제 지능화 기술이 많이 저희 생활 속에 파고들게 되고 저희가 기술의 영향권에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이제 생활이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교육도 교육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데 기술의 지원을 받아야 되고 받게 되는 상황에서 에듀테크란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학교 현장에도 태블릿 PC를 갖다 놓고 쓰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한 대학교에서는 온라인 강의만 하는 대학교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학위를 또 수여받기도 하고. 그럼 이것도 에듀테크일 텐데 에듀테크가 특별한 산업일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기존에 있었던 온라인 동영상 강의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교육 콘텐츠 이거랑 에듀테크랑 좀 다른 개념이에요? 아니면 같은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기존 같은 경우는 학교 안에서나 교육 현장에서 했던 동영상들을 배웠던 교육들을 그냥 동영상으로 찍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똑같은 거를 플랫폼에 옮겨놓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에듀테크 같은 경우에는 상호작용이 가능할 수 있는 교육이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상호작용이라 하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봤던 온라인 강의는 그냥 동영상 틀어놓으면 받아 적는 게 그만이었는데 마치 우리가 마이 리틀 텔레비전을 보는 것처럼 맞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또 채팅창에 써 올리고 이런 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사와 학생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그 교육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 부사장님께서 현재 현업에 계시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동영상 강의랑 에듀테크의 차이점 이런 것들 뭐가 있어요? 그게 이제 딱 구분되게 동영상 강의하고 에듀테크가 분리되는 지점이 있는 건 아니고요. 에듀테크가 그걸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고요. 현재 이제 에듀테크가 발전하는 방향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교육의 외연을 확대하는 쪽이고 하나는 내실을 좀 다지는 질을 높이는 쪽인데 그 외연을 확대하는 쪽이 기존에 얘기했던 온라인 강좌 쪽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디지털 매체로 강의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한테 인터넷으로 배포하는 그래서 교육 수혜자의 수를 늘리는 이게 이제 기존의 이러닝이라고 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요새 무크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그쪽.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한테 교육의 혜택을 주고자 기술을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기술을 활용하는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의 내실을 다지는 쪽이 이제 요새 조금 더 새로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니까 개인 맞춤형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학습의 흥미를 유발해서 성취도를 높인다든지 이런 쪽으로 기존에 이제 이러닝이나 그런 일반 교육에서 시도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하는 쪽이 이제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그 두 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의 이러닝 개념과 완전히 분리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걸 포함해서 이제 교육 전체를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술이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에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스마트폰이라든지 항상 이 기술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교육 그 자체가 에듀테크와 상통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마송은 기자가 직접 취재를 하면서 내가 에듀테크의 현장을 가봤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스마트 그 태블릿으로
역사 교육을 하는 현장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기존에 제가 배웠을 때는 이제 국사 시간에 뭐 세종대왕이 뭐 훈민정음을 창시했다 이렇게 뭐 교과서로만 배웠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을 통해서 뭐 직접 보거나 그리고 그런 역사 궁금한 것들을 선생님한테 바로 질문하기보다는 네. 또 검색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채팅창을 통해서 친구들과 같이 토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기존의 이제 주입식 교육보다는 같이 현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네.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혹시요. 네. 우리가 아무리 온라인으로 혹은 뭐 ICT 기술을 아무리 뭐 좋은 기술을 써서 온라인 좋은 강의를 하고 또 네가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한다고 한들 네네. 공부하는 학생이 질문을 안 하면 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기술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이런 것들도 또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학습을 하려는 학생들 자체는 배우겠다는 이제 그런 열망이 있다는 걸로 저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얘기를 하지 않는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플랫폼 안에서 뭐 말을 많이 하지 않은 학생들이 뭐 빨간색 불이 켜진다든지. 아, 선생님이 보기에요? 네네. 선생님이 봤을 때 그럼 그 학생들에게 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시도들도 있습니다. 오, 네. 이런 식으로 기술이 접합이 되면서 네네. 에듀테크라는 것이 하나의 산업이 되어가고 있구나. 자, 그렇다면은 사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좀 놀랐어요. 우리나라가 사교육 시장이 세계 1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에듀테크 분야에서는 또 영국이 29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사교육만 열심히 했지 기술 개발은 좀 덜 했나 봐요. 어때요? 어떤가요? 박경영 부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공교육하고 사교육을 네. 굉장히 나누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은 외국에서 보면 공교육과 사교육의 개념이 그렇게 나눠져 있지 않고요. 학교도 학교 나름대로 재량권을 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학교 예산으로 학생들한테 필요한 기자재나 네.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하기도 하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 공교육 시장까지도 사실 포함되어 있는 게 에듀테크 시장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공교육 시장을 기업체에서 기술을 개발해서 사실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는 이게 사교육으로 취급되는데 사실은 점점 더 학교 현장하고 접목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시장이 좀 확대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성훈 기자는 그 취재를 하다 보니까 혹시 우리나라에선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런 어떤 에듀테크의 플랫폼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 적용된 사례들 많이 봤죠? 네네. 좀 오늘 소개를 해드릴 네. 곳은요. 일단 칸랩스쿨이라는 곳이거든요. 여기는 일단 개인 맞춤형 학습이에요. 2014년도에 생겼고요. 네. 초, 중, 고 학생들이 그 수업을 할 수 있는 곳인데 일단은 뭐 학년이 따로 나뉘어져 있지도 않고요. 반도 따로 나뉘어져 있지 않고 오직 학생의 어떤 개인적인 취미라든지 흥미에 맞춰서 네.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커리큘럼도 없고 그리고 시험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네네. 좋긴 좋아요. 저희 지금 네. 담당 PD도 갑자기 아무 말 안 하다가 좋다 이래버리는데 그쵸. 좋긴 좋은데 네네네. 그게 지금 있는 교육 시스템 상에서 그냥 시험을 없앤 것과 네. 에듀테크라는 개념과 무엇이 네. 다르냐는 거죠. 일단은 기존에 뭐 너무 주입식이라든지 암기식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ICT 기술들이 개발이 되면서 뭐 빅데이터라든지 뭐 클라우드라든지 네. 이런 게 되면서 정보들이 이미 저장이 돼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암기식 인재가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자유롭게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기 위한 맞춤형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에게 누군가가 24번째 원자 기호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그걸 내가 왜 알고 있어야 됩니까? 표로 다 나오는데 네, 이미 맞습니다. 정보는 우리에게 다 있으니 네. 그거를 이 학생들이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자. 이런 네. 것들이 에듀테크의 어떤 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좀 사례들도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알트스쿨이 또 유명한데요. 네. 구글의 임원이 만든 학교예요. 그래서 이 구글의 그 데이터 그 분석 기술가인 그 맥스 벤틀라라는 사람이 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아이패드하고 크롬북으로만 일단 수업을 해요. 그래서 그 디지털 기기를 선생님이 보고 학생의 어떤 성취도를 판단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학생 개개인마다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학부모와 교사가 계속 소통을 하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학교 시스템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학생은 좀 우월할 수도 있고 네, 어떤 그렇죠. 학생은 조금 뒤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네. 그 학생에 맞는 교육을 네. 같은 교실 안에서도 네, 에듀테크라는 가능하다는 기술을 거죠. 통해서 가능하다. 네. 오, 그렇군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적용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제한 요소도 네네. 있고요. 또 사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는 측면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저희는 그 네트워킹 쪽으로 먼저 네. 발달을 했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학부모들한테 보내는 알림장, 네. 그거를 이제 디지털화해서 핸드폰 메시지나 알림으로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잔인한데요. 잔인하다기보다는 이제 좀 성적표도 편리하잖아요. 보낼 것 같아서.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그 SNS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는데 네. 기존의 일상에서 사용하는 거하고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는 게 조금 용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용 SNS가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팅이나 클래스 1, 2, 3 같은 대표적인 기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네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알림장을 비롯해서 다양한 그 대화들, 이제 학생의 발달 상황에 대해서 부모하고 논의하거나 네. 이런 다양한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축이 아까 말씀드린 맞춤형 교육인데 네. 사실은 교육에서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맞춤형 교육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부터는 1대1 그러니까 교사 한 명에 학생 한 명이면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데 이거를 기술로 인공지능으로 해결하는 게 또 하나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맞춤형을 하려다 보면 학생들의 수준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되게 이제 문제풀이 기반으로 문제를 주어서 맞히는 문제하고 틀리는 문제를 분석해서 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 문제를 주고 이 학생이 이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 이 개념을 모르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파악을 해서 학습을 유도하는 네. 그런 쪽으로 스타트업들이 또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SNS를 중심으로 먼저 시작이 됐고요. 네. 수요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맞춤형 학습을 인공지능하고 결합해서 한 부분들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렇죠? 국내 네. 기업에 대한 이야기. 조금 전에 마성훈 기자가 얘기해 주셨던 어떤 칸랩 스쿨, 그리고 알트 스쿨, 뭐 이런 곳들에서 우리나라가 좀 차용해 볼 만한 네. 그런 좋은 기술들이 있을까요? 예, 사실은 이 에듀테크를 얘기하면서 기술 위주로 가면 안 될 것 네. 같고요. 그러니까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숙제를 없앴다. 네네. 이런 방식이고 그러니까 숙제를 없애는 대신에 다른 보강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그렇죠. ICT 수단으로 카바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교육 철학과 방식이 바뀌는 거지 어떤 특정한 기술이 교육을 선도하거나 갑자기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건 아니고요. 네네.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나 실험을 해볼 때 그거를 ICT 기술을 활용을 해서 가능하게 하는 부분들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교육 철학인데 네. 그것을 좀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기술이 필요한 정도. 예, 예.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내 적용 사례들 이 밖에도 또 많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실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마성훈 기자가. 네, 놀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네. 근데 국내에서는 놀이가 뭐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네. 수 있는데 우리나라 수학 수학 기업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업체예요. 네. 지금 미국의 한 70여 개 학교에서 이 놀이 앱을 사용해서 네. 수학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시작은 이제 이 세운 사람들이 대치동에서 수학학원을 했던 선생님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앱을 통해서 이제 게임을 통해서 수학을 배워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만드신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수학 문제를 풀면은 게임처럼 어떤 코인이나 이런 걸 받게 되고 네. 그거를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그 코인이 필요한 거죠, 학생들은. 네. 그래서 게임처럼 수학을 풀고 또 학생들한테 재미를 느낄 수 있고요. 또 여기 특징은 이제 그런 수학 과정을 네. 좀 분석할 수 있는 과정들도 학생들한테 제공한다는 점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저 화면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재밌게 게임처럼 만들었고 네. 약간 뭐 코인이라고 하니까 사행성 조장한다는 농담입니다. 자, 또 다른 사례는 어떤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직접 취재했던 기업인데요. 모션블루라는 네. 기업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스마트블록 모블로를 작년에 출시를 했어요. 아마 네네. 박기현 부사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고 계실 텐데 네. 이제 블록을 통해서 학생들이 뭐 그 누리 과정부터 초등 과정까지 네. 교육 콘텐츠가 들어 있고요.
이 블록과 그리고 스마트 기기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기기로만 보면은 좀 걱정을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너무 여기에만 매달려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네. 근데 이 블록을 움직일 때 이 스마트 기기 안에서도 같이 그 블록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져요. 네. 그리고 이 스마트 기기에서 또 눌렀을 때 이 블록이 또 움직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상호작용이 가능한 어떤 융합형 창의 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블록을 쌓게 되면 네. 실제 스마트폰 화면에서도 그 그렇죠. 블록이 쌓이는 것처럼 보이고 네네.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핸드폰만 만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실제로 내가 만들어 보자 네. 아이들한테 그런 경험을 시켜주는 거. 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도 현장에서 한 200여 개 학교에서도 지금 시범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부사장님께서 혹시 이렇게 에듀테크 산업을 좀 산업 현장에 계시면서 이런 산업들을 하게 되면 사실 돈이 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강의를 직접 듣게 하고 학원비를 직접 받고 하다 보니까 돈이 될 것 같은데 에듀테크는 어떻게 보면 불특정 다수에게 그 여러 개의 콘텐츠가 확보되다 보니까 단가가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거든요. 수익 모델은 어떻게 좀 갖고 가세요? 일단 에듀테크라는 산업군 안에서 네. 추구하고 있는 방향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도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외연을 확대하는 쪽은 단가를 낮춰서 네.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고 내실을 다지는 쪽에서는 굳이 단가를 낮춘다기보다는 교육의 효과성을 가지고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셨던 대로 그 플랫폼식으로 네. 이제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진행할 수도 있고, 근데 아직은 초기 단계라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게 잡혀 있지는 않은데 당연히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도 나오고 교육이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네. 이쪽이 산업으로 바라봐져야 되고 분명히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커갈 것이다라는 전망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박기현 부사장을 직접 우리가 자리에 모셨으니까 네. 나오신 김에 그러면 지금 현재 몸담고 계신 테크빌 교육은 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지 그 회사에 대한 소개도 좀 부탁드릴까요? 예, 저희 테크빌 교육은 이제 교육 서비스를 주로 하는 네. 전문 기업이고요. 예전에 이제부터 해서 이러닝 서비스를 많이 해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이러닝이 교육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서 그걸 좀 넓혀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그게 에듀테크라는 이름을 이제 요새는 받게 된 거고, 네. 저희가 요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소프트웨어 교육하고 안전 체험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은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직접 작성하는 거를 잘 모르더라도 네. 손쉽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소프트웨어의 작동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그 결과를 좀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도구, 교육 도구를 만들어서 저희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안전교육 쪽에서는 요새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 얘기가 많은데 네. 그 가상현실이라는 것이 실제로 체험하기 힘든 거를 가상적으로 이제 재현해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재난이나 사고 안전교육할 때 알맞는 기술이라고 생각해서 학교에서 이제 간단하게 VR 체험 교실을 구성을 해서 학생들한테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저희가 지금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들어봤는데 저는 그 박기현 부사장의 이야기 가운데 좀 마음에 와닿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에듀테크의 어떤 그 뭐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교육에 접목하고 싶어도 우리나라에서는 한계점이 있다. 바로 사실 이 한계점을 돌파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에듀테크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 한계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사실은 교육이라는 게 참 어려운 산업입니다. 네. 왜냐하면 교육의 효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수년이 흘러야 되는 부분이고요. 시스템적인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더군다나 이 교육과 기술이 결합되는데 약간 좀 배관시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좀 교육을 너무 편하게 하거나 이렇게 네. 기기를 활용해서 하는 거에 대한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장애 요인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도 이제 교육이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공교육하고 뭐 사교육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민간 영역이 네네. 충분히 서로 힘을 합치고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교육적 목표를 위해서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이제 급작하게 기술이나 시스템을 도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학교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으로 해서 좀 선도적인 교육 모델들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야 될 거로 생각하고 바뀔 거라고 봅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공교육과 사교육은 약간 적처럼 인식을 하고 맞아요. 있는 게 사실인데 말씀하셨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공교육이 됐든 사교육이 됐든 우리 아이들을 더 훌륭하게 키워보자는 목적을 갖고 있는데 굳이 그거를 나눌 필요는 없겠죠. 다만 만약에 이제 시스템이 또 합쳐지게 된다면 공교육, 사교육에 구분 없이 어떤 교육을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우리가 이뤄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마성원 기자가 생각하는 에듀테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은 뭐예요? 네, 저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알트스쿨이라든지 네. 그리고 뭐 이런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학교 대안 모델들이 좀 국내에서도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그냥 기존의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듣고 받아적고 네. 이런 수업이 아니라 좀 새로운 모델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에듀테크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테크빌 교육 박기현 부사장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IT 전문 매거진 테크엠 마성훈 기자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